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개기 30회 25번 문제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이라고 해서 X네요. 1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죠. 150만 원 X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 외에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도가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100분 50 이내로 합니다.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게 맞네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했는데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고요. 나중에 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여러 명이 같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여러 건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했는데 1번에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별 기준은 이게 400입니다. 400.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휴업 재개신고 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개별 기준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개별 기준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은 3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30만 원, 그 다음에 휴업신고,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과태료 금액이 큰 경우는 1번이 되겠네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외국인에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거나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도록 하는 게 외국인 특례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경매, 상속, 환매권 행사, 판결, 그리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계속 보유 신고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임대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죠.
근데 지금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해야 되는데 나머지 상가임대차, 토지임대차 이런 거는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옳은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보면 동그라미 11번에 있고요.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 마찬가지 매분기 종료 1개월 이내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시도이사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죠. 거기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49번에 3번에 있는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는 30일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15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요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10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있는 한국은행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항만공사도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사는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